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62살 먹은 늙은이가 37살 여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분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그 여자가 제 집 열쇠를 어떻게 구했는지 몰라도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뭔가를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들어서 이런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저는 그냥 연금 받으며 소소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라 장 보러 자주 가는 편이죠. 혼자 사니까 많이 살 것도 없고 그냥 며칠치 반찬거리나 라면, 우유 정도만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석 달 전부터인가 그 마트 계산대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윤지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던 그 여자분이요. 나이는 대충 봐도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키도 적당하고 말할 때 목소리도 상냥했죠. 처음엔 그냥 친절한 마트 직원이구나 했는데 자꾸 가다 보니 이상하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로 웃어주기도 하고 제가 우유를 자주 사니까 유통기한 긴 걸로 골라주기도 하고 말이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었는데 혼자 사니까 조금만 친절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볼 일이 없어도 우유나 빵 하나씩 사러 그 마트에 자주 가게 됐어요. 윤지연 씨도 제가 자주 오니까 알아보더라고요. 아, 오늘도 오셨네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저도 모르게 그 시간에 맞춰서 장 보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윤지연 씨 근무 시간도 대충 파악하게 되고 언제 쉬는지도 알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문 앞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신발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다거나 우편함 주변이 어수선하다거나 처음엔 그냥 제가 나이 들어서 기억이 헷갈리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여자 구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윤지연 씨가 마트에서 신고 있던 구두랑 똑같은 거 말이에요. 이상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여자 손수건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나갈 때는 없던 건데 말이에요. 그리고 부엌 싱크대 옆에는 여자용 손목시계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제 집에 들어왔다는 건지 그것도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고 오히려 물건을 두고 갔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강도라도 든 건가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었는데 윤지연 씨에게서 맡던 냄새랑 똑같더라고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가까이서 느꼈던 그 향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윤지연 씨가 제 집에 들어온 건 아니겠지? 그런데 어떻게 열쇠를 구했을까? 왜 들어와서 물건을 두고 갔을까? 정말 온갖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다음날 마트에 갔을 때 윤지연 씨를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 윤지연 씨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더라고요. 한쪽 발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계산하면서 왜 신발이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집 앞에서 주운 그 구두가 정말 윤지연 씨 것이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윤지연 씨가 제게 말하는 태도가 전보다 더 친근해진 거예요. 마치 저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계산하면서도 자꾸 웃으면서 쳐다보고 오늘도 우유 사러 오셨네요.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도대체 윤지연 씨가 왜 제 집에 들어왔을까? 그리고 왜 물건을 두고 갔을까? 혹시 저에게 무슨 뜻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부터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62살 먹은 늙은이가 37살 여자 때문에 이러고 있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또 마트에 갔을 때 윤지연 씨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르신, 집에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가끔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윤지연 씨가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두고 간 건 아닐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커플도 있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 위에 여자 카디건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윤지연 씨가 마트에서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색깔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했어요. 윤지연 씨가 제 집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열쇠는 어떻게 구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두고 가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윤지연 씨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를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외로운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부엌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갓 만든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서 집안을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요리를 해놓고 간 거였어요. 그 김치찌개를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신기한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다음날 마트에서 윤지연 씨에게 김치찌개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봤어요. 어제 누군가가 집에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갔다고 하니까 윤지연 씨가 빙긋 웃으면서 맛있었어요?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윤지연 씨가 제 집에 들어와서 요리까지 해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요? 그냥 정면으로 말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날부터는 정말 매일 설렜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뭘 해놓고 갔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청소를 해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빨래를 개켜놓고 가기도 했어요. 마트에서 윤지연 씨를 볼 때마다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냥 친절한 직원이었지만 저에게는 뭔가 다른 의미의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침실 침대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곧 만나뵐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써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윤지연 씨가 정말 저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두고 가는 걸까요? 그냥 정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마트에 갈 때마다 윤지연 씨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문을 꼼꼼히 잠그고 나가는 편인데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마침내 윤지연 씨를 직접 마주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윤지연 씨가 있긴 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붙어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윤지연 씨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정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윤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민수라고 하면서 윤지연 씨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자친구라고요? 윤지연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자신들은 곧 결혼할 예정인데 집이 없어서 임시로 빈 집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집이 낮에는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잠깐씩 이용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쉬려고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정리도 해드리고 요리도 해드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윤지연 씨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이 필요해서 무단 침입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집안일을 해준 거였고요. 민수라는 남자가 정말 죄송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자신들이 정말 급한 상황이었다고 곧 전세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연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는지 깨닫게 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윤지연 씨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마트에서 자주 오시는 걸 보니까 외로워 보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건 정말 잘못했다고 어르신한테 피해를 드릴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라는 친구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신들이 사귄 지 3년 됐는데 올해 안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아직 전세집을 못 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비어있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제 집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열쇠는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봤더니 윤지연 씨가 마트에서 일할 때
제가 우연히 흘린 열쇠를 주워서 복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낮에 항상 나가시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시간에만 들어왔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지 생각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젊은 커플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윤지연 씨가 그동안 제 집에서 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 정리한 것도 다 미안한 마음에 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도 민수가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윤지연 씨가 어르신이 외로워 보인다고 하니까 자신이 글씨를 잘 써서 편지를 써준 거라고 했어요. 정말 어르신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집이 깨끗해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창피했던 건 제가 혼자서 윤지연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62살 된 늙은이가 37살 여자에게 그런 감정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깨닫게 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윤지연 씨와 민수가 계속 사과하면서 당장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저녁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말했어요. 그런데 윤지연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어르신한테 너무 큰 피해를 드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됐다고 하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민수도 진짜 남자답게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자신이 윤지연이한테 집 구하라고 재촉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젊은 커플이 저한테 해를 끼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 집이 더 깨끗해졌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일까지는 있어도 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급하면 미리 말하라고 했어요. 윤지연 씨가 정말 고맙다면서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신들이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윤지연 씨와 민수가 같이 저녁을 준비해 줬는데 마치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니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커플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윤지연 씨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고 했더니 민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윤지연 씨는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윤지연 씨의 작은 친절에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건 제가 정말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다는 뜻이잖아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친절하게 해줘도 이상한 착각을 하게 된 거겠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윤지연 씨와 민수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어요. 정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도 더 깨끗했어요. 윤지연 씨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께 정말 큰 신세를 졌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일할 때 어르신께 더 잘해드리겠다고 했어요. 민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정말 급한 상황에서 어르신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커플이 다음 주에 전세집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지연 씨와 민수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며칠 동안 사람 소리가 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왠지 더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마트에 가서 윤지연 씨를 봤을 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친절한 마트 직원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윤지연 씨도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대해주더라고요.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어르신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트에서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윤지연 씨와 민수가 떠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뭔가 깨달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5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식으로만 살았어요.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고요. 마트에서 윤지연 씨를 볼 때마다 이제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혼자 상상했던 그런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지연 씨가 마트에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르신께 부탁드릴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민수와 함께 어르신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윤지연 씨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동안 받은 도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식사만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윤지연 씨와 민수가 제 집에 저녁을 해먹으러 왔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대받고 온 거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젊은 커플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때 화를 내시지 않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어요. 만약 다른 분이셨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를 내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착한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젊은 커플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도 집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에요.
그때 저희도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서 몇 달 동안 고생했었어요. 친구 집에서 얹혀 살기도 하고 모텔에서 지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윤지연 씨와 민수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거예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커플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는 윤지연 씨가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윤지연 씨도 민수가 피곤해하면 바로 챙겨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윤지연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르신은 어떻게 사모님과 만나셨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의 첫 만남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소한 인연이었는데 그때는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자신들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어르신과 사모님처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그냥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윤지연 씨와 민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젊은 커플을 보면서 제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저희가 이사 가고 나면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이 젊은 커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윤지연 씨도 마트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한 착각이나 기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윤지연 씨가 마트에서 저에게 말하더니 드디어 전세집 계약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축하한다고 했더니 윤지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때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고마웠어요. 이 젊은 커플 덕분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극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윤지연 씨가 이사 가기 전날 민수와 함께 제 집에 인사를 왔어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손으로 직접 만든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저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 찍었나 했더니 지난번에 저녁 먹으면서 민수가 몰래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 같고 윤지연 씨와 민수는 자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그 액자를 거실 테이블에 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 있었어요. 물론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 때문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아파트 내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윤지연 씨가 혼자 계시지만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경로당에 가보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다니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박영수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어요. 그분도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는데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시더라고요. 등산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컴퓨터 교실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수 씨가 말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박영수 씨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체력이 늘어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박영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윤지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 집에 잘 정착했다고 민수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요즘 등산도 다니고 경로당에도 나간다고 했더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게 맞다고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윤지연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라고 했어요. 민수도 어르신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곧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젊은 커플이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요즘 제 생활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박영수 씨와 함께 산책하거나 등산을 가요.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물론 아직도 아내가 그리워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도 제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경로당에서 김순자라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어제는 윤지연 씨와 민수의 새 집에 놀러 갔어요. 정말 예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젊은 커플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어르신이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요. 윤지연 씨도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요즘 훨씬 밝아 보인다고 했어요. 예전에 마트에서 볼 때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이 젊은 커플을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들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영수 씨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그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정호 씨가 변할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박영수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윤지연 씨와 민수를 만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박영수 씨나 김순자 할머니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도 감사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아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에만 빠져 있지 않아요.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다음 주에는 경로당에서 주최하는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이에요. 박영수 씨와 김순자 할머니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거라 기대가 돼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윤지연 씨와 민수가 결혼한다고 해요. 저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어요. 이 젊은 커플이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윤지연 씨와 민수를 만난 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에 했던 착각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착각 덕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62살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제게는 시간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도 있고요. 윤지연 씨와 민수, 그리고 박영수 씨와 김순자 할머니까지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에 정말 감사해요. 이들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과 함께하면 외로움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함께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혹시 저처럼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